다들 별일 없으신가요? 걱정이 됩니다.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은 17일 기준으로 사망자와 실종자 수가 50명을 기록했습니다. 1만 765명 이재민이 나왔고요. 12년 만에 최대예요. 비가 소강 상태인 지역은 다음 비에 대비를 하고 또 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은 잔뜩 긴장한 상태로 계속해서 뉴스를 확인하고 요즘은 거의 매일 이런 거 같아요. 계속해서 뉴스를 주시를 하셔야 되는데 운전 중에 물이 바퀴 이상으로 차올랐으면 미련 갖지 마시고요. 차에서 나와서 고지대로 이동하시라는 거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의 침수가 아니라 자차 담보가 있으면은 할증 없이 100% 보상된다고 하니까요. 이 실종자 수색 뉴스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모든 분들의 안전을 빌겠습니다. 7월 18일 화요일 허지웅 쇼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1부 오늘 첫 곡으로 토토의 리아 듣고 왔습니다. 정혜림 님이 뉴스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어째 매년 이런 소식은 끊이질 않을까요? 말씀 주셨고요. 조현진 님은 웅디 출첵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축축한 하루네요. 이제 해가 그립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임춘명 님이 적어주셨는데 돈 아낀다고 자차를 안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한가? 자차를 아예 안 넣는 게 가능한가? 이거 잘 모르겠네요. 안 넣는다고 하면 안 해도 되나? 강력하게 하라고 했던 걸로 알고 기억하는데 하긴 뭐 좀 오래돼가지고 그래요. 자 우리 김민아님, 윤향환님, 하대순님, 염장환님, 신영환님, 최주영님, 8259, 4055, 0112 쓰시는 분, 예, 많은 분들 오늘 시작부터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늘 감사드리고요. 아유 참 다들 건강하십시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 또 허지웅씨 홈페이지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첨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죠.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레이디한 뉴스를 따라옵니다. 손이의 에, 허지용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하시고. 네, 건강하세요. 자, 우리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 네. 여전히 이제 그 충청지방은 여전히 그 앞으로도 비가 좀 많이 내릴 예정이에요. 맞습니다. 예. 일단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녁부터 비가 좀 잦아든다고 하는데요. 예. 다른 지역들은 계속 비가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남부지방과 제주 일부는요 19일 내일입니다. 오후에 소강 상태를 거쳐서 밤까지 비가 이어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 저녁, 그러니까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새벽쯤 되면 이제 소강 상태가 될 텐데 그러고 나고는 비가 이렇게 기온이 바로 올라서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이 닥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문가 선생님 그 인터뷰를 봤는데 네. 이제 한 그 소강 상태가 2, 3일 갈 거래요. 이게 뭐 이제 폭염이 오는. 네네. 그 시기에 진짜 바쁘게 움직여야 된다. 우리가 대비를 잘 해야 되는군요. 다시 또 큰 비가 오기 때문에 그때 정말 서둘러서 수해 복구 또 대비할 것들 이런 것들 챙겨야지 그 기간에 비 그쳤네 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안 된다. 진짜 중요한 시간이네요.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네. 자, 다들 유념하시길 바라면서 네.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소식 폭우로 인해서 문화재까지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도 마찬가지로 비랑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네, 안타까운 인명 피해 그리고 문화재와 각종 시설까지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훼손된 소식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니 뭐 이번 비 피해로 가축들도 수십만 마리가 지금 네. 폐사를 했다고 하는데 네, 가축이 무려 진짜 어마어마한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57만 9천 마리. 저 아까 뉴스 듣다가 우리 허지웅 씨 방송에 네네네.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뭐 잘못 들었나? 그러니까요. 57만 마리? 네.
근데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문화재도 지금 많이 그렇습니다. 훼손이 되고 있군요. 맞아요. 예. 예, 특히나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구를 또 바로바로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복구도 바로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경북 예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명승인 회룡포 마을 자체가 잠겼습니다. 예. 이곳은 낙동강의 지류인 내성천이 용이 비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이 낙동강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국보로 지정된 영주의 부석사 조사당에는 이 주변의 토사가 유실이 된 거예요. 어허. 그래서 피해를 꽤 크게 입었다라고 하고요. 네, 문화재청이 이제 산정을 해보니까 집중호우로 인해서 훼손된 국가 유산만 해도 40건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크게 훼손된 것만 40건이기 때문에 작게 훼손된 것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 중에 하나, 공주 공산성 누각도 침수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아무래도 나무로 된 게 많아서 그런가요? 맞아요. 특히나 이게 물이 지금 잠겨 있는 경우도 많은데 예. 물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나무다 보니까 이게 훼손이 되고 이제 갉아먹히는 부식이 되는 상황들이 시작이 될 거잖아요. 그렇겠죠. 네, 빠르게 좀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인명 피해로 또 이어질 수 있으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소강 상태일 때 한 2, 3일 때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특히나 이제 부여의 왕릉원 쪽에 서고분군 2호는요. 그러니까 왕릉이니까 이렇게 덮여 있을 거잖아요. 흙으로. 예, 예. 근데 그 흙, 토사가 다 흘러내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문화재청에서 바로 이제 복구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이 앞서 우리가 우리 가축들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그쵸. 예, 또 다른 피해를 입은 시설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농작물은요 26,900헥타르 정도, 그리고 농경지는 180헥타르 정도 침수 또는 매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여의도의 약 93배 정도입니다. 100배네. 네, 그냥 헥타르라고 하면 확 와닿지가 않지만 진짜 예. 어마어마한 정도이고요. 예, 특히나 하나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강한 비랑 태풍에 특히 취약한 게 바로 교회의 첨탑입니다. 뾰족하게 솟아 있는 거. 그래요? 네, 그게 힘이 생각보다 되게 없어가지고 바람이 세게 분다거나 이렇게 비가 세게 내리치면은 그게 무너질 사례도 있대요. 실제로 2020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이 교회의 첨탑이 넘어지면서 인근의 주택가를 덮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소강 상태일 때 빠르게 좀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나라 교회 좀 많아야지.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좀 무섭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유 참. 예. 자, 우리 다음 뉴스 가볼게요. 네. 네, 두 번째 소식 뭐라고요? 차 댈 데가 없다고요? 입니다. 네, 최근에 한 조사에서 임대 아파트가 주차 가능 대수가 가구당 한 대가 채 안 된다라는 사실이 이제 데이터로 나와서 화제가 됐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가지고 주차장 관련 재테크도 뜨고 있다고 해가지고 같이 한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임대 아파트 주차 몇 대 정도 될까 쭉 살펴보니까요. 예. 한 가구당 한 대도 주차를 하기 어렵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한 대도 주차하기가 힘들다. 네. 임대 아파트.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지어지는 아니면 이제 기존의 거를 쭉 다 봤을 때.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네, 다 조사를 해보니까 아하. 한 가구당 한 대도 어렵다라고 조사가 됐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매매하고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주차 대수 한 1.10대, 한 대 조금 넘는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도 한 대는 세울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임대 아파트만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화제가 된 건데요. 예. 사실 명확하게 따지고 보면 임대 아파트만 주차 대수 한 대가 확보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요. 그 중에서도 임대 아파트가 조금 더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임대 아파트가 유독 주차 공간이 부족하냐? 바로 비용 때문입니다. 비용. 네,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는 특성상 저렴하게 내놔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주차 공간을 늘리면은 마진도 줄어들다 보니까 공급 자체, 그러니까 주차 대수 자체를 법적으로 이만큼은 꼭 주차장 만드셔야 돼요라는 이 법정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은
그 이상으로는 웬만하면 잘 안 짓는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부족 현상이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결국 마진 때문이네요. 그렇죠. 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네. 비용도 들어가고. 네. 뭐 국토교통부는 뭐라고 합니까? 뭐 일단은 이것 때문에 만약에 주차장을 못 만드는 거라면 분양가에 주차 공간 확보한 만큼 가격을 좀 올릴 수 있도록 가산 항목을 추가를 해주겠다라고 신설을 실제로 해줬습니다. 예. 얼마 전에. 예. 근데 이게 또 마냥 반길낼만은 아닌 게 주차 공간이 생긴다는 건 좋지만 주차 공간이 생기는 만큼 그만큼 분양가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 자체가 높아지는 거다 보니까 주차장이 생기는 건 좋은데 돈이 올라가는 건 싫고 그렇다고 해서 돈을 안 올리자니 주차 공간이 없고 좀 난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공유 재테크 요거 저도 들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십니다. 간지 씨도 써요. 저도 방송 들은 적 있어요. 예. 자주 활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서울의 경우에는 총 11만여 면의 이제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약 27%, 3만 면 정도가 주차장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에서도 많이 쓰고 계시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재테크로도 통하고 있는 게 서울시내 기준으로 주차장 재테크로 버는 한 달의 평균 수익만 해도 17만 원을 넘는데요. 예. 그러니까 꽤 쏠쏠한 이제 부업처럼 여겨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뭐 재테크를 떠나가지고 주차장 자체가 부족하다 그렇지. 보니까 내가 없는 시간 동안에 다른 사람 쓸 수 있으면 일석이조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쓰는 추세인 것 같고요.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네, 지자체 자체에서도 뭐 학교나 교회 등의 비어있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매개체, 이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려고 이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요.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자체 차원에서도 알아보고 있다. 네. 좋은 소식이네요. 자, 그러면은 이 많은 분들이 지금 퀴즈가 어디서 나올지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감질나게 해야지. 조일레님께서 옹디님 안녕하세요. 청취율 조사 1위에 협조해 주신 가족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1위 했어? 우리? 그러니까 이제 이 같은 마음으로 그 참여하신 1위라는 마음으로 그렇지. 우리가 1위다. 우리 일레님 같은 분이 계셔서. 그렇죠.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일냈어. 오호. 감사합니다. 우리 그래서 퀴즈가 퀴즈 뒤에서 나옵니다. 뒤에서 나오고 네. 자 퀴즈 들어갈게요. 네, 아파트에서 이 공간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재테크도 생겼는데요. 무엇일까요? 1번 놀이터, 2번 경비실, 3번 주차장.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부 시작하자마자 선물 받을 당첨자 발표해드릴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즐의 이거라비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3번 주차장이었습니다. 현정희님, 방경태님, 2237, 9113, 5377 쓰시는 분 축하드립니다. 커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십시오. 김지연님, 김원성님, 현섭님, 박경환님, 김수진님, 윤선영님, 박진영님, 5200, 8530 쓰시는 분들 이렇게 새싹분들도 보이시는데 잘하셨고 매일매일 오셔서 어서 나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맛집 탐방 남자들의 수다가 폭발하는 시간 노중훈 탁재영 이우석 세 분의 노탁석의 맛맛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게 뭐죠? 주제가 이상한데 실과 바늘이라는 주제로 맛집 찾아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광고 듣고 세 분 바로 만나볼게요. 맛을 잘 알지 못하는 맛알못인 제가 맛을 잘 아는 맛잘알로 거듭나기 위한 코너 노탁석의 맛맛 노중훈, 탁재영, 이우섭, 우리는 노탁석이에요. 요
영원한 맛 선생님, 할매 밥듭니까의 저자 맛꼰대 노중훈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행 에코 들어갔어 방금 전에.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뭐 있었어? 저 원래 동굴 보이스. 어, 네네. 여행교회 교주, 우리술리 익스프레스의 저자, 팟캐스트 탁PD의 여행 수다를 진행하고 계시는 탁재영 PD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비 좀 그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탁PD입니다. 언어의 위의 천재, 오늘 함께 어떠셨나요 저자? 힌트 요정 놀고 먹기 연구소의 이우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석입니다. 우리 탁PD님은 심사 잘 보셨습니까? 아, 네, 지난주에 광주에 가서 남도 우리술 품평회 심사를 마치고 왔고 정말 그 상을 받을 만한 상을 받아서 굉장히 상을 받았군요. 보람 있었습니다. 심사를 하셨는데 빈손으로 오셨어요? 응? 뭐 이렇게 1등한 술이라도 하나씩. 그것은 그럼 다음에 저희 집에 제가 한 병 모셔놓은 게 집에? 있으니까. 오케이. 네. 자, 우리 오늘 주제가 실과 바늘. 실과 바늘 이게 뭘까요? 그때 좀 전에 소장님 소개하셨나요? 어떤 거? 했어요. 했어요? 했구나. 좀 한 번에 좀 저기 알았다. 방송에 집중 좀 해주세요. 예. 오늘 주제 실과 바늘은 아마 이제 뭐 아마 짐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잘 맞는 거, 상성이 좋고 천생연분인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많죠. 뭐 고기와 예를 상추. 고기 상추 또 뭐 돼지고기 삶은 거랑 새우젓, 새우젓. 뭐 부침개 막걸리, 뭐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음식들 뭐 실 가는데 바늘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모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 삼겹살에 멜젓. 좋죠. 따지고 보면은 그런 어떤 뭐 먹을 때 어떤 풍미나 이런 게 어울리는 것들도 많고 또 그게 음식 과학적으로 굉장히 서로 영양소를 보충해주고 이런 것도 맞아요. 많고 모자라는 거를 맞아요, 채워주는 맞아요. 예를 들면 기름기가 없는 뭔가를 먹을 때 기름기가 확 많은 그걸 곁들여서 먹으면 괜찮으시죠? 그렇지 어허. 그런 것도 있고 뭐 물리적인 거 또 음식 과학적인 거 여러모로 잘 맞는 음식들 모아서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뭐 네. 그 음식 살 때는 기름기 없는 거 사야지 해가지고 그래놓고 막 약간 맛없는 거 모자라요, 시켜놓고 이제. 좀 심심한데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식용유 그러면서 한 컵 마시든지. 갑자기 막 그 어마어마한 소스를 사가지고 소스를 막 그냥 푹 담가가지고 먹으면은 상성이 맞다. 그게 그 소스만 해도 뭐 예전에는 그냥 뭐 고추장, 된장, 간장 뭐 이런 거였잖아요. 지금은. 근데 요즘은 소스 종류도 수백 가지가 되는 거예요. 아, 너무 소스만 많더라고요. 저기 마트나 이런 데 대형 마트 가면 쫙 있는데 뭐 매트릭스 영화에서 맞아요. 총 고르듯이 고르는 것처럼. 맞아요. 쭉 있어요. 소스 맛집으로 한번 해도 되겠다. 맞아요. 그러네 또. 어. 왜냐면 과일 계통의 소스, 채소 계통의 소스, 고기 계열의 소스 뭐 엄청나게 사실 그다음에 이제 에스닉한 이제 동남아시아 맞아요. 아니면 서남아시아의 그런 사실 소스. 동남아시아가 진짜 소스 천국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내가. 그런 너무 이름의 많아서. 소스도 있잖아요. 소스라차. 소스라차. 괜찮은데 왜 이런 걸 벌써 얘기하지? 근데 오늘 힌트 없음 안 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자. 보니까 이상해. 아니야,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실과 바늘이라는 주제를 함께 할 거고 장유희님은 이미 짐작을 하셨네요.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 참 많은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궁금해지네요. 네. 말씀 주셨고요. 자, 탁피디님 네. 이 실과 바늘 여기에는 TMI 역사 없는 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인류가 실을 처음 사용한 게요. 중기 이럴 구석기 수가. 시대고요. 서기 예. 15만 년 전이래요. 네. 예. 그리스어로도 실은 시르라고 한답니다. 오. 지금 신기하다. 실과 바늘이라 해서 이거 약간 저는 비유적으로 고른 주제인데 실제로 실의 역사를 준비한 거예요 지금. 감사합니다. 예, 예. 크리스마스 실은 뭐. 요즘도 판대. 예, 결핵 알고 계세요? 예방이니까. 예. 해군 특전대 네이비 실. 괜찮다. 술 심사하면서 술독에 빠졌다는 것 같은데. 아이고. 저는 뭐예요? 덩달아. 자, 우리 알고 계시죠? 지금은 2부고요. 3부 시작하자마자 코너 속의 코너로 우리가 여러분들 즉석 민원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세 분이 여러분들이 보내는 질문, 그러니까 나 며칠 후에 부모님 모시고 어디 갈 건데, 아니면은 지금 이번에 뭐 이사 오는데 주변에 맛집이 없어요. 맞아요. 라는 질문들 보내주시면은 한 분 채택해서 즉석에서 답변 우리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죠.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방송 끝나고 우리 맛집 리스트에 같이 올리니까 다른 분들도 우리도 알려줘요. 서운해하시지 마시고요. 실과
바늘 맛집. 1번 어딜까요? 네. 1번 TMI 아직 안 해서. TMI 없잖아. 아 그래서 뭐 계속해 그거 15만 년 전으로 예. 거슬러 준비한 올라가서 거 아니었구나.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바로 있을 식당 리가 없지. 안내 들어가겠습니다. 김밥 먹을 때 김밥만 먹어요, 웅디? 떡볶이요. 그렇지. 그래서 김밥과 떡볶이를 한꺼번에 드실 수 있는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에 위치한 소땡땡집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소땡땡. 여기는 굉장히 작아요, 진짜로. 그 좌석이 한 7개가 있긴 한데 7명이 동시에 앉아서 먹으면 너무 진짜 그 약간 갑갑증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작은 곳인데 어이구. 여기는 상시 메뉴가 있고 오늘의 메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상시 메뉴에 해당되는 게 김밥 7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라면, 가락국수 그리고 떡볶이가 있습니다. 아하. 예. 저는 여기서 오늘의 제가 굉장히 자주 간 사실 저희 단골집인데 여기 제가 거의 모든 메뉴를 다 먹어봤거든요. 오늘의 메뉴도 엄청 많이 먹어보고 근데 제 결론은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요? 네. 사실 지금 우리가 같이 사진을 보고 있는데 김밥이 요즘은 지금 이제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밥의 양을 좀 줄이고 소의 양을 좀 늘리고 밥은 테두리처럼 이렇게 붙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김밥을 아주 선호하진 않아요. 저도 밥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밥의 양이 많지가 않은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들어가는 종류가 많고 김밥 소의 양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에 전체적인 균형이 잘 맞아요. 밸런스죠. 그렇죠. 보통 김밥 소가 너무 풍부하면 거기 밥이 짓눌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마 각각의 간들을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그런 것 같고. 그만큼 연구를 많이 하신 거지. 맞아요. 계란말이 저 면적 좀 봐. 맞아요. 깻잎으로도 감싸져 있기도 하고. 김밥- 계란이 저거 같아. 팩맨. 맞아요. 그 김밥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기본 채소 김밥도 있고 참치 김밥 계통도 있고 매운 고추 땡초가 들어간 김밥도 있고 뭐 소고기 김밥도 있는데 어떤 걸 드셔도 다 진짜 맛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호. 여기 그러니까 김밥을 드시고 떡볶이 반드시 드셔야 돼요. 여기 떡볶이가 좀 특이한데 깻잎이다. 일단 깻잎 위에 그 토핑을 쫙 이렇게 얹어 주시고 국물 떡볶이요. 기본적으로 다 맛있겠다. 조리를 해서 주시는데 떡볶이 떡이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요? 약간 우동보다 더 굵은 네. 면 같은 그런 떡이에요. 가락떡. 맞아요. 요즘 그 이 상당히 이제 애호하시는 분들이 생겨가지고. 예, 이게 드시기에 좋아요. 후루룩, 예, 맞아요. 후루룩. 예. 맞아요, 맞아요. 면 먹듯이.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요런 집 많더라고요. 요즘.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소면, 중면, 대면 이렇게 있잖아요. 네. 대면보다도 사실 좀 더 굵은. 하지만 일반 가래떡보다 훨씬 이제 가는 그런 면인데. 맛있어. 그런 떡인데 그래서 정말 국수를 이렇게 후루룩 이렇게 드시듯이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물 떡볶이이기 때문에 국물 양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약간 해장의 느낌도 가미할 수 있고 또는 저는 가는 떡에 그 국물이 좀 더 잘 붙겠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깻잎이 어쨌든 처음부터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토핑으로 올라가 있긴 해서 국물에 깻잎이 향이 싹 배어 들어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깻잎 풍미와 함께 즐기실 수 있고 어묵 들어가 있고 국물의 양이 많으니까 김밥을 푹푹 찍어가지고 드셔도 너무 좋고. 아, 우리 청취자분들 답답해하시네. 이게 그릇부터가 네. 무슨 우동 그릇 같은데 맞아요. 국물이 면처럼 아주- 나와요, 그냥. 국물이 꽤 많아요. 네. 얼핏 보면 짬뽕이에요. 예, 맞아요. 예. 얼핏 그러니까 보면 매운 우동 같고. 면이 아주 굵은 짬뽕처럼 보이기도 하고. 맞아요. 요게 이렇게 맛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오. 이런 국물이 모든 걸 품을 수가 있어요. 다른 거를 튀김을 시키든 뭐 네. 김밥을 넣든. 요 위에 깻잎도 촘촘하게. 맞아요. 야, 진짜 튀김 시켜가지고 여기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겠죠. 아, 이 집에 튀김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집에 가시면 이제 오늘의 메뉴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참 좋은데 그때 매일 그 흰색의 이제 칠판에 오늘의 메뉴 한 대여섯 가지를 적어주시거든요. 아까 왜 웅디가 계속 연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은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렇구나. 본인이 요리를 잘하시는 것도 있는데 끊임없이 왜냐하면 이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젊은 요즘의 친구들이 좋아하는 건 뭐가 있을까 계속 레시피를 검색하고 네. 계속 연습을 해보시고 연구를 하신다는 거죠. 되풀이에서 나오는 건 없고 매번 바뀌나요? 아니 근데 오늘의 메뉴 종류만 대여섯 가지이기 때문에 몇 가지씩 이제 돌아가면서 하긴 하죠. 근데 바뀌는 정도가 상당히 폭이 넓어요. 그래서 상당히 다 합치면 가지수가 꽤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먹은 오늘의 메뉴 몇 가지만 말씀드려도 일단 명란 달걀 볶음밥. 아이 좋아. 이 집이 볶음밥을 또 되게 잘해요. 근데 볶음밥 계통 중에도 소금 계통의 볶음밥을 잘해요. 아, 그죠. 소스가 강하지 않은. 맞아요. 예. 사실은 이 명란 이 달걀 볶음밥은 명란이 간을 잡아주기도 하겠죠. 그리고 늘 이제 반찬 한 3가지 정도랑 국을 주시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국은
콩나물국인데 콩나물국 드시면 멸치향이 엄청 진해요. 아우 좋아. 네, 엄청 아우, 진해요. 아우 좋아.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콩나물국을 주실 때도 있고 조금 매콤하게 네네. 주실 때도 있고요. 그래서 명란 달걀볶음밥 맛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먹었던 건 가끔 주말에 이 집 일요일은 안 하고 토요일 날은 영업을 하시는데 햄버거 스테이크를 하세요. 햄버거 스테이크. 근데 오늘의 메뉴 가격이 전부 다 8,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햄버거 스테이크를 주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이 가격에 어떻게 하시냐고. 그래서 자주는 못 하고 한 달에 한 두어 번 이벤트, 정도 이벤트. 별식 정도로 하신다는데 아니 지금 저기 네. 청취자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상당히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거 그냥 어디 네. 뭐 얇은 거 아니에요. 냉동식품 생각하시면 아주 아니에요. 곤란합니다. 저는 당연히 어디서 이렇게 가지고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아. 제가 직접 치대고 만드는 걸 직접 현장에서 봤어요. 대박. 사실 너무 감사하죠. 가격은 김밥은 아까 3,500원에서 4,500원 사이고요. 떡볶이는 4,000원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전부 다 8,000원이고 사실은 이 사장님이 500원에서 1,000원 정도 올릴까도 엄청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단골을 생각해서 그것도 지금 못 올리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런 집은 진짜 주변 직장인들한테는 복음이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일단 메뉴가 또 바뀌잖아. 사실 제 작업실이 이 근처에 있는데 이게 상상 등잔 밑이 늘 어둡잖아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식당을 제일 많이 가본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제 작업실 근처에서는 대놓고 매일 가기 좋은 집이 잘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작업실 갈 때쯤이면 늘 배불러 있으니까.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아니요? 근데 이 집을 이제 몇 개월 전에 발견하고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는 집이에요. 어이구. 자, 또 하나의 오늘의 메뉴 중에 맛있었던 건 닭고기 채소볶음. 너무 좋은데. 근데 이거 대파 그냥 툭툭 큼지막하게 썰어가지고 저런 게 좋아. 맞아요. 근데 이거 재료가 되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근데 닭고기도 큼직큼직하게 대파도 큼직큼직하게 썰어가지고 확 이렇게 센 불에 볶아주시는 건데 이것도 되게 맛있었고 고기 계통 중에는 뭐 소불고기도 있었고 돼지고기 지금 보시는 건 돼지고기 표고버섯이에요. 소장님 돼지고기랑 표고버섯도 잘 어울리. 그렇죠. 뭐 소고기랑만 왜냐하면 먹으라는 감칠맛에 없잖아.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돼지고기 자체가 감칠맛이 있고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 아미노산이. 네. 그다음 표고가 또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연 조미료예요 거의.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졌으니 얼마나 이 맛있겠어요. 거기에 양파까지 들어가서 볶아주니까 세 가지 감칠맛에 진짜 대표 선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 좋겠네. 올스타전 벌이는 거고 마지막으로 김치찜 같은 것도 가끔 해주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상시 메뉴가 안전하게 늘 고를 수 있는 메뉴가 있고 오늘의 메뉴에도 좀 도전해 보시면 그러니까 자주 가셔도 물릴 일이 없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아이 괜찮네요. 아 괜찮더라고요. 진짜 괜찮더라고요. 저는 그냥 처음 소개해 주실 때는 일반적인 떡볶이, 뭐 네네. 이렇게 김밥 나오는 집인 줄 알았는데, 네. 오늘의 메뉴가 굉장히 매력적인데. 특히 떡볶이지만 김밥이 굉장히 신선하다는 느낌을 늘 받고 김밥이 아주 맛있습니다. 어허. 간도 제 입에 굉장히 적절하고 순대는? 순대는 없어요. 순대 없어. 네, 여기 튀김 분식류는 없고 순대 없고. 분식류로는 딱 김밥, 떡볶이, 라면, 가락국수 딱 네 가지. 그게 아하. 상시 메뉴가 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정확한 식당 이름은 저희가 말씀 못 드리지요. 하지만 우리 코너 끝나자마자 허지웅 쇼 홈페이지 또 뭐 인별그램, 너튜브 이런 곳에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풀네임을 다 올려놓고 있어요. 장소랑 위치. 그러니까 찾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면 되겠죠. 우리 두 번째 맛집 가볼게요. 네. 뭐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곱창집인데 김치찌개로 더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예, 서울 서대문 그 순화동에 있는 서대문구. 장땡 곱창이라는 곳이 아 있습니다. 여기 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집입니다. 근데 이제 장땡 곱창. 실과 바늘이라는 명제 아래 오늘의 메뉴는 없어요. 예, 실과 바늘이라는 이 명제 아래 여기서는 이제 저녁 때 곱창을 드신 다음에 누구나 배가 불러도 곱창 전골이 아닌 김치찌개를 시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점심에는 아예 김치찌개로 완전히 그 줄을 막 긴 줄을 들이우고 문전성시를 이루는 집인데 저녁에 이제 곱창을 먹어요. 곱창이 약간 느끼하지 않습니까? 예. 곱창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양김머리는 기름기가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대창이 또 기름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같이 볶으면 이것도 상성이 굉장히 좋고요. 맞아. 예, 모자란 기름기를 이제 대창에서 채워주고 그다음에 또 너무 느끼할까봐 양김머리 꼬득꼬득한 그 식감으로 예, 또 이제 그 맛을 살려주니까 이 두 개를 드셔요. 드신 다음에 나중에 다 안 나가요. 김치찌개, 끝내기 김치찌개를 꼭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김치찌개 안에는 또 돼지고기 살코기가 잔뜩 들어 있어요. 맞아. 그게 비결인가? 일단은 김치찌개가 이제 시원해요. 굉장히 시원하고 집에서 먹는 그 전골 정도의 어떤 김치찌개의 그 풋풋한 맛이
느껴지는. 혹시 그 종로 넘어가는 고가 밑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아. 종로가 아니라 이제 광화문 넘어가는 그렇게 광화문 시청광장으로 넘어가는. 여기 맛있지 맛있지. 네. 여기 아. 예전에 그 짤라라는 메뉴가 있지 않았었어요? 짤라는 이제 점심 때 네. 그 곱창을 이제 좀 거하니까 점심 메뉴로 그렇죠. 이 짤라라고 이제 내장 쪽을 이제 고기를 잘라가지고 잘라서. 예, 그 김치찌개에 위에다 얹어가지고 얹어주는 거죠? 예, 그 위에 뜨끈뜨끈하라고 김치찌개 뚜껑 위에다 얹어줍니다. 그러면 요걸 이제 드시면서 김치찌개가 끓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이 옆에 보면 항상 이제 준비되어 있는 라면사리. 그러니까 이 상성이 뭐 완전히 도미노처럼 일어납니다. 근데 왜 저만 빼고 다 가본 거예요? 혹시 나 몰래 뭐 모임한 거 아니야? 오늘 갑시다. 오늘. 여기는 지난주에 갔던 되게 거 아니야? 오래된 집이고 저도 그래서 예전에 아주 거의 뭐 한 20년 전인가? 저기 그 제2방송국 앞에. 맞아요. 예. 처음 선배가들이 이제 데려가 줬거든요. 네네. 근데 점심 때 짤라를 먹었는데 네네. 와 먹으면서 잘못 왔다. 어? 저녁 때 와야 되는데. 그치. 안 근데 마실 저녁- 수가 없어. 네, 엄청나죠. 저녁 때는 엄청나죠. 김치찌개만은 따로 안 팔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 저녁에도 잘 되는데. 본업이 곱창집이다 보니까. 저녁에도 너무 잘 되거든. 그렇죠. 예. 그 곱창집인데 그 김치찌개 위에 얹어주는 그 짤라 예. 그게 아주 히트 상품이었어 진짜로 맞아요. 일단 김치찌개가 뭐 전국 뭐 무슨 몇 대 김치찌개를 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호사가들이 뭐 이렇게 꼽을 때 항상 들어가는 집인데. 맛지도 이런 거 할 때. 네네. 맞아요. 굉장히 시원하고 김치 자체가 이제 양념이 딱 찌개에 적합하게 아예 담궈서 그러니까 그냥 김치로 드시는 게 아니라 찌개용 김치로 담굽니다. 맞아요. 그리고 라면 사리까지 먹고 여기는 하여튼 점심 때는 폭식하게 돼요. 엄청 감칠맛이 세가지고 네네, 엄청 많이 먹히더라고요. 맞아. 진짜로. 우리가 아는 그 맛인데 맞아요. 그 맛이 아주 극대화돼 있는. 맞아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 맛있지. 끝인가요? 그래서 끝에는 무조건 김치찌개로 마무리를 하는데 이걸 빼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도저히. 잘 어울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 그 방금 말씀해주신 이 집의 실과 바늘은 김치찌개에 라면사리? 아니요 곱창에 김치찌개. 고창찌개. 오케이. 오늘 다 강력하다. 강력하지. 강력하구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아직 긴장 푸시지 마시고요. 소장님의 차례가 왔습니다. 네? 오늘 실과 바늘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죠. 돌발 퀴즈 드릴게요. 춘천하면 떠오르는 음식입니다. 닭갈비. 철판에 남아있는 양념으로 이것까지 만들어 먹어야 제격인데요. 너무 쉬운데. 배가 불러도 꼭 먹게 되는 이 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잡채, 2번 볶음밥, 3번 샐러드. 이 문제는 쉬운데 힌트가 어렵긴 하겠다. 제가 여기 춘천을 자주 가긴 합니다. 그래서 어? 꼭 이걸 먹어요. 원래는 이제 숯불 닭갈비를 좋아하는데 좋지. 이거를 위해서 철판 닭갈비를 주문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가끔 이제 주방에 정신없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밥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좀 주재료인 이게 좀 고두밥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걸 만들려면. 근데 진밥을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꿔달라고 당장. 그래서 그 바꾼밥으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거를 볶음밥으로. 바꾼밥으로 만들어 먹었죠. 예. 그래서 바꾼밥으로 꼭 해야 됩니다. 그냥 준다고 이제 진밥으로 하면 안 되고요. 꼬들밥으로 해서 드셨나요? 그래서? 꾼밥으로 바꿔서 예. 볶음밥을 볶음밥으로. 아우 뻐근해. 그게 낫다. 뻐근하다. 그게 낫다. 전화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려요. 솔리드의 천생연분 들으면서 3프로 갈게요.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우리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에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노탁석의 맛맛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노중훈 작가, 탁재영 PD, 이호석 소장 세 분과 함께 오늘 주제 시일과 바늘입니다. 김혜숙님, 늘 듣기만 하고 보는 라디오는 처음 봐요. 세 분 케미가 좋으세요. 소장님 힌트하실 때 어쩔 줄 몰라하는 표정 좀 귀여우십니다. 오늘은 어쩔 줄 몰라하는 표정이었고 지난주부터 몇 주 동안은 뭐 의기양양 당당한 그런 표정이었죠. 장군님 표정이었죠. 맞아요. 아나무인이었죠. 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오늘은 뭔가 약간 무희의 느낌이에요. 네, 그냥 아주 뽀끈합니다 아주. 못 끊어다고요? 뽀끈해요. 네. 못 끊어. 갈수록 진짜 그냥 아유 참. 어때 만에 한번 해보려고. 예, 아니, 좋았어 근데 괜찮았어요. 맞아요. 그 어떻게 정도면 매번 홈런을 칩니까? 그러니까. 훌륭했습니다. 예, 예. 네. 뭔가 복근이랑 연결했으면 더 쉽게 나왔을 것 같은데. 복근?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먹다가 복근 생겼다 뭐. 이런. 인생에 한 번도 없었어요? 뭐 있었겠죠. 안에 들여다 보면 그게 드러나지 않게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3부 앞에서 잠깐 스쳐가는 코너 속 코너 즉석 민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1707님 7월 말에 딸과 함께 목포 여행을 갑니다. 전라도는 처음이라 추천받고 싶어요. 이번 여행은 맛 기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뭐 목포는 진짜 최적이죠. 맛기에는. 네. 너무너무 맛있는 곳이 많고 그렇구나. 동선 짜기도 굉장히 수월하고 어차피 목포역 앞에 바로 구시가지가 있고 그게 크지 않기 때문에 도보 여행으로도 얼마든지 맞아요. 유달선 공원도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사실 목포 되게 좁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화광장이라고 네. 뭐 이제 볼거리도 많고 네. 그쪽으로 이제 갓바위도 있고 바로 옆에 그쪽으로 갔다가 원도심에 가셨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끝이에요. 네. 그 택시비도 얼마 안 나옵니다. 네, 얼마 안 원도심에서 신도 신시가지까지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것과 더불어서 케이블카도 한번 타시면 너무 좋고 네. 그래서 소장님이 추천하는 뭐 전망 좋은 거 그다음에 해상 따님과 같이 가신다니까. 따님과 같이 가니까. 근데 근데 메뉴가 탁 PD가 소개해 준 메뉴는 복집.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아 그렇지. 아 근데 아이도 맞아. 좋아할 수 있어요. 맞아요. 아, 예, 예. 그럼요. 딸복이 있죠. 맞아요. 근데 아들복 딸복. 예.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또 뭐 중국집도 알려드리고 굉장히 종류를 여러 가지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한 9개 정도를 지금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외에 사실은 한 30가지 알려드리고 싶은데 30곳을 9가지 정도면 1박 2일로 딱 충분하죠. 아 근데 목포가 진짜 맛집의 보고구나. 그럼요. 네. 네. 왜냐하면 아. 그 거기 뭐 유장한 음식의 전통 그다음에 산물들도 너무 많고 그쵸. 예, 기가 소장님 이게 평야가 있잖아요. 뒤에는 예. 영암과 나주에 이제 평야 무안 쪽이랑 반농사 잘 되는 황토. 예. 앞에는 신안의 섬들이 있어요. 그게 다 모이는 곳이 목포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일제 강점기에 여기가 이제 수탈항으로서 요리의 그 외식 문화가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 합쳐져서 지금의 이제 그 목포의 식문화를 만든 거죠. 그래서 기가 막히죠. 맛도 있고 전통도 있고 네. 네. 다양하기까지 하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사실 뭐 아무 데나 들어가도 맛있어. 네. 아 목포는 우리 1707 쓰시는 분 단문자로 우리 세 분 노탁석 세 분이 추천하신 맛집들 보내드렸으니까요. 따님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 이따가 허진 씨 요 코너 끝나자마자 예, 말씀드렸듯이 또 같이 올리니까 다른 청취자분들도 함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내일 가는데 목포. 내일 가요? 네. 내일 뭐 하러 가요? 내일 이제 뭐 강연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먹어야죠 계속. 계속 드시고 드시면서 좀 이렇게 냠냠냠. 그 힌트거리도 좀 많이 생각 좀 많이 하시고 일단은 출제를 잘해야 돼요. 아, 출제에 출제자의 문제다. 출제자의 출제자의 문제다. 흰삼. 예. 힌트는 출제가 7알이고 그렇구만요. 3알이에요 힌트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유달산 공원에서 복근 좀 만드세요. 두 번째 맛집까지 알아봤지요. 자, 우리 세 번째 맛집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앞에서 다들 이제 주식들로 하셨기 때문에 이제 후식 먹으러 가겠습니다. 후식? 네, 남대문 시장 초입, 그러니까 회원역 근처죠. 여기에 있는 피읍 커피숍입니다. 커피숍. 커피숍이라고 써 있어요. 네네네. 커피샵도 아니고 커피숍. 숍. 쇼 밑에 심지어 피읍입니다. 피읍.
그러면 여기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 아 여기 장난 아니죠. 어. 그러니까 여기가 뭐 웬만하면 막 50년 맛집, 뭐 30년 맛집 이런 거 질비한데잖아요. 예, 여기도 예. 마찬가지로 정말 딱 들어가면은 바로 30년 전으로 시간 여행할 수 있는 30년 전? 그런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또 힙하기도 해요. 딱 들어가 보면 아 여기 다방이었구나 딱 금방 알 수 있고 딱 보면은 요즘 잘 없는 소파 같은 폭신한 의자 그렇지. 그리고 그 다방이네 다방은. 자리마다 쳐져 있는 유리 칸막이 그렇지. 네. 그리고 어떤 그 90년대 세기말 감성 불러일으키는 그런 조명 아. 그리고 각종 화분들 화분 중요합니다. 화분이 화분. 커야 돼 또. 네네네. 아 맞다. 어항. 어항은 못 본 것 같아요. 어항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매장 내부가 굉장히 깔끔해요. 굉장히 관리에 신경을 쓰고 계시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커피 메뉴도 좀 레트로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태에 맞게 당연히 이제 뭐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이런 게 있지만 아메리카노 바로 아래 뭐가 있느냐? 브랜드 아이스 믹스 커피. 아 좋아. 그러니까 이제 그 믹스 커피를 맛있겠다. 이렇게 이제 냉하게 그렇지, 그렇지. 해준다는 혹시 초이스 거고. 없어요? 초이스. 저기 헤이즐넛 요새 잘 없잖아요. 헤이즐넛 있고 예. 비엔나 커피 있고 그 오곡 라떼. 그렇지, 즉 그렇지. 미숫가루란 얘기죠. 네네. 자 그리고 이 집에서 제가 정말 이제 강추하는 건 이제 직접 다리는 쌍화차. 쌍화차지. 네, 굳이 우리가 이 시점에 네. 다방을 갔다. 네. 쌍화차를 쌍화차 맞아요. 맞아요. 쌍화차를 먹어야죠. 일단 그게 남는 거예요. 마시면 정말 건강이 좋아지는 느낌이 뭔가 배도 불러요. 네네 나고 그리고 위에를 정말 견과류로 그냥 덮어놨어요. 맞아. 그래서 이 차를 마시기 위해서는 견과류를 좀 이렇게 걷어내야 돼. 일종의 시리얼. 그렇죠. 아 시리얼.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실과 바늘이 나옵니다. 쌍화차의 실과 바늘 뭡니까? 달걀 노른자. 달걀 노른자 들어가야죠. 달걀 노른자. 그럼. 그러니까 요즘 참 요게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달걀 노른자를 이렇게 넣어드려도 이걸 어떻게 먹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 나 그런 생각 안 해봤어. 라면처럼 이걸 터트려가지고 안 돼, 이게 안 돼. 안 되냐 막 절대 이런 안 돼. 말씀들을 그냥 하신다고요. 먹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티스푼으로 입에 딱 떠서 그렇죠. 입 안에 딱 넣은 다음에 입 안에서 터트려요. 아, 그렇죠, 꼭 그렇죠. 티스푼으로? 네. 아, 그렇군요. 아니면 이게 훌훌 떠다녀요. 이렇게 안 가. 여기 마시고 있으면은 저걸로 다 자꾸 멀어져.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쌍화차를 먼저 한 모금 하시고 입안에 그 쌍화차 향이 있을 때 계란 노른자를 뭐 티스푼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입으로 저는 갖다 대고 호록 해도 되고요.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입안에서 톡 터트리면은 그게 이제 제대로 먹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제 이 집은 사실 그 쌍화차를 시키면은 근데 이제 현금을 내시면 사실 커피를 서비스로 줘요. 쌍화차를 현금으로 결제하면 커피를 준다고? 그렇습니다. 아 여기 네네. 특이한 시스템이 있네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그리고 이제 홍삼차, 한방차, 뭐 마차, 칡차 이런 게 이제 옛날 그 다방에서 팔던 메뉴들 그대로잖아요. 아, 나 왠지 알 것 같아. 쌍화차는 네. 우리가 직접 가서 이제 뭐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많이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딱 보는 순간 이게 남나 싶을 정도로 진짜 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맞지. 맞지. 이- 직접 다린다니까. 요거 마진 때문이라도 요거를 현금으로 결제하시면은 딴 걸 그냥 드린다. 이게 가장 유명한 동네가 정읍이에요. 정읍? 전라북도 정읍. 정읍에 쌍화차 거리가 있어요. 쌍화차 골목이 있어요. 아예 거리가 근데 있는데 왜 유명해요? 어마어마합니다. 들어가는 게 이만한 돌그릇에 돌그릇? 예, 그러니까 거의 그런 건 뜨거운- 10전 대보차야. 10전 맞아요. 대보차. 오, 거기에 한가득 아까 말한 한 끼 식사로 충분한 한 끼 식사요. 네. 차를 예, 어마어마한 이 쌍화차가 있어요. 쌍화차 진짜 밥 돼. 그리고 이 집이 또 은근히 빙수랑 파르페 맛집이에요. 그래가지고 파르페. 완전 그 옛날 맛 파르페. 아니 안 그래도 우산 네, 있어요. 네. 우산. 우리 김선영님 파르페는 없나요? 하셨고 있습니다. 우리 홍미애님 혹시 파르페도 있나요? 네. 정경희님 레트로 감성 제대로인데 파르페랑 당연히 커피? 있지요. 당연히 아니 있죠. 우산이랑 네. 웨하스 있습니까? 김혜정님이 예전 고딩 때 파르페 우산 꼽혀 있었는데. 아 근데 이 집은 우산은 안 꽂아주신 것 같고. 그럼 바람이 아니야. 우산이 있어야 됩니다. 우산 있어야 되는 거야. 야 그리고 필요 이 충분 집도 빙수도 완전 옛날 과일 빙수. 콩고물 가득 올라간. 아 좋아. 예, 옛날 과일. 근데 빙수. 과일의 양이 엄청난데. 그렇습니다. 절미에. 그래서 이 집이 정말 그 사장님도 굉장히 그 신사다우시고 좀 중후한 그런 친절함을 갖춘 분이고 뭐 내부도 굉장히 쾌적하고 뭐 조용하고 그래서 인근에 맛집이 정말 많잖아요. 이 남대문 여기가. 장난 아니죠. 그 저 시장 안으로 들어가면 그럼. 우리가 여러 번 다뤘던 그 비읍 그 네.
냉면집 여기 뭐 거기 냉면집, 뭐 갈치, 그다음에 뭐 속꼬리 하는 그렇죠. 집 뭐 엄청 많죠. 아 이거 이제 그래서- 골목으로 들어가면은 진짜 맞아요. 맛던전. 그래서 이제 돌아갈 때 회원역 가시는 길에 여기 들르셔서 쌍화차나 이런 파르페 옛날 감성으로 드시면은 딱 코스가 맞다. 우리 핵심적인 질문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네. 류진영님께서 근데 달걀 노른자는 왜 넣는 걸까요? 옛날부터 궁금했어요. 아침 식사로 원래 모닝 커피로 사람들 드실 때 아침 식사 대용으로. 예, 그래서 드시라고 든든하라고. 아, 쌍화차 애초부터 원래 그 이유 아니 때문에. 달걀 노른자는 커피에도 띄웠습니다 예전엔. 예전에 커피에도 뛰었지. 모닝 커피에만 띄워줘요. 너 그건 몰랐어. 점심 때부터는 안 띄워줍니다. 오. 그걸로 유추할 수 있죠. 아침에만 넣어주는 이유. 커피에 빈 속에 커피 들어가면 속쓰리다고 어? 이제 아침에 그냥 식사 겸 속도 좀 채울 겸 든든하게 발라라. 단백질도 보충해주고. 네. 커피에 노른자 넣으면 맛이 어때요? 그냥 똑같아요. 이거 따로따로예요. 섞어 먹는 건 아니니까. 하긴. 근데 뭐 그럴 이렇게 때는 따로 커피가 좀 보니까. 달달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열량을 이 확 올려줘야 돼. 쌍화차 속의 달걀 노른자도 미세하지만 또 사람마다 달라요. 나왔을 때 바로 달걀 노른자를 혹 이렇게 흡입해서 드시는 분이 계시는 있고 또는 조금 그래도 익혀 드시고 싶다 이런 맞아, 분들은 맞아. 이 차 스푼으로 조금 지그시 눌러가지고 쌍화차 안쪽으로 살짝 밀어 넣거나 기다리면 좀 익거든. 디테일하다. 아니면 국물 표면이 조금, 익어요. 약간 겉표면에다 좀 이렇게 부어가지고 살짝 난 익혀가지고 그게 드시는 좋아. 분도 계시고. 난 그게 좋아. 그래야 잘 안 터져요. 맞아요. 아 약간 해장국 먹듯이. 야 근데 아. 파르페 먹고 싶다 파르페. 네, 파르페. 우산이 있어요. 나는 파르페란 단어 자체를 지금 한 10년 만에 들어. 그렇지 그렇지. 아 파르페. 근데 그거 요즘에 없지? 우산이에요 양산이에요? 양산 모양이죠. 색깔을 보자면 그건 양산이야. 예, 양산은 양산인데 일단 웨하스랑 같이 이렇게 양쪽으로 그렇지. 웨하스는 그렇지. 이쪽, 웨하스. 그다음 우산이 이쪽 딱 그러면 그걸 앞에 놓고 소개팅을 하고 있는 아. 그런 분위기가 절로 연상되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소개팅 안 하면 그걸 먹을 리가 있겠어요, 내가. 웨하스의 원어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와플. 웨이퍼예요. 웨이퍼. 웨이퍼? 웨이퍼. 이거를 일본식으로 표기하다 보니까 웨하. 그다음에 이제 복수형으로 스가 붙은 거지.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거를 그냥 내가 갑자기 파르페를 주문할 그렇지.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구만요. 아니 그러니까 파르페도 그렇고 아까 우리 청취자분들 말씀하셨던 비엔나 커피도 맞아. 저 대학교 때 카페에서 일할 때 비엔나 커피 진짜 많이 비엔나 만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비엔나 커피를 아는 사람도 드물 걸. 맞아. 오히려 요즘은 그냥 핸드드립을 내는 카페가 훨씬 많아졌죠. 그렇지. 예전에 그런 비엔나 이런 거 잘 없었고. 빈에 가면 아예 이런 드립- 커피 안 팔아요. 안 팔지. 드리퍼로 이제 핸드 드립을 하는 데가 거의 이제 수공 커피로서는 오히려 존중받고 있고 그런 식의 옛날 다양한 커피들 있잖아요. 아이리시 커피. 아 아이리시 혹시 커피. 아세요? 술 들어간 거. 만들었었지. 네. 아이리시 커피 뭐 저기 알렉산더 커피, 러시안 커피, 나폴레옹 커피 잔에다가 여러 가지 커피가 사이폰 있었어. 커피. 사이폰이 뭐야? 저기 무슨 플라스크 같은 데다가 만드는 오. 화학자 같은 커피가 있어요. 그건 안 만들어봤어요. 와 근데 웅디가 항상 우리 코너 예고할 때 그 남자들의 수다가 폭발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쌍화차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상화책이 터졌어. 난리가 나네. 오늘 가방 얘기가 제일 많이 터지네. 파르페 때문에 그래요. 아 갑자기 간만에 쌍화차 먹고 싶다 진짜. 아. 맛있어요. 아 쌍화차 좋아해요. 맞아요. 정읍 가시면 기절합니다. 거의. 그리고 서울에서만 조금 보기 힘들지 지역 가시면은 역 앞에 꼭 있어요. 맞아요. 꼭 있어요. 아직 남아 있어요. 서울에서는 좀 옛날 동네. 근데 예. 지금 탁 PD가 소개해 준 것처럼 가루 말고 직접 만드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정말 맛있지. 아. 정말 맛있지. 자 우리 다음 맛집 가볼게요. 자, 저는 오늘 서울시 종로구인데 두 곳 다 종로구 누화동 그러니까 서촌입니다. 경복궁역 근처고 있는 부땡땡땡땡이 되겠는데 햄버거와 프렌치 프라이가 되겠습니다. 예, 햄버거 드실 때 햄버거만 드시는 분 잘 없잖아요. 햄버거, 탄산음료, 프렌치 프라이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예. 이 집은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단출합니다. 햄버거의 종류가 딱 4가지밖에 없고 그다음에 사이드 메뉴가 5가지인데 그 5가지라는 게 예를 들면 뭐 프라이에 치즈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또 고기 소스를 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 메뉴가 단출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뉴판만 봤을 때 약간 의문이 생기는 게 네네. 햄버거 보통 BLT가 네. 더 비싸지 않나요? 치즈버거보다? 그런가요? 그렇죠. BLT가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여러 가지 아, 들어가니까. 그렇구나. 근데 여기는 희한하네. 치즈버거가 더 비싸. 아마 그건 이걸 것 같아요. 왜냐면 BLT에 들어가는 이 집의 소고기 패티는 120g이고 다른 메뉴는 170g씩이거든요. 오. 아마 그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 저는 그 이제 햄버거 4가지 중에 가장 비싼
이 집에 상호를 딴 클래식 이제 버거를 주문했는데 기본.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아 기본이 아니라 다 들어가는 거. 제일 어, 비싼 걸 네. 주문한 거예요. 아 비싼 거예요? 네. 근데 이 집이 이제 번에다가 이제 소고기 패티를 넣어주잖아요. 근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좋았던 건 요즘 이제 수제버거가 너무 내용물이 많아지고 등치도 커지면서 입에 넣을 수가 없어. 먹기도 좀 어렵고 부담스럽고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서로 잘아 먹어야 돼. 근데 이 집은 약간 클래식한 느낌의 수제버거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만 딱 들어가고. 딱 그냥 번, 소고기 패티 170g, 그다음에 피클, 적양파 그리고 제가 먹은 이제 종합 이제 버거인데 여기에는 체다 치즈랑 오. 이 집의 특제 소스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카라멜라이징한 그 양파가 들어가요. 맛있겠다. 오 괜찮다. 다른 버거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 양파 카라멜라이징한 게 그게 들어가서 맛이 조금 더 풍성해지는데 좋은 지점 일단 번이랑 패티가 둘 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아주 부드러운 계통의 버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요즘에 유명한 뭐 수제버거면 크지도 않거든요. 게다가 부드럽기 때문에 손으로 쫙 쥘 때 잘 수축이 돼가지고 아, 이거- 흘리지 않고 먹기 되게 좋아요. 작가님이 직접 찍으신 거죠? 제가 찍은 거죠. 요 네. 청취자분들 못 보셨을 텐데 요 사진이 네. 얼마나 요 번이 지금 이 특징이 있냐면은 네. 요거를 지금 무슨 빈대 뭐라 그래 찹쌀떡처럼 그렇지. 찹쌀떡처럼 맞아요. 요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꼬집었더니 맞아요. 찹쌀떡처럼 아주 쉽게 맞아요. 늘어져요. 맞아요. 희한하네. 그리고 이게 쏙 잘 들어가기도 하고. 탄력이 있고. 맞아요. 그래서 오. 굉장히 그 부드러운 계통의 버거인데 또 제가 좋았던 건 패티는 기본적으로 물어봐요. 저희는 패티 굽기를 미디엄으로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뭐 좋아하니까 아무 상관이 없고 좀 더 구워달라고 부탁드릴 수도 있고 그다음 좋은 건 속 재료가 너무 느끼하거나 막 범실하는 범람하는 그런 게 아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다가 이제 프렌치 프라이를 붙이는데 요즘은 사실 프라이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감자뿐만이 아니라 고구마 해주는 집, 뭐 연근 해주는 집, 네. 치즈 얹어주는 집, 제가 먹은 것처럼 라구 소스, 어니언링. 어니언링도 있고 고기 소스를 얹어주는 집. 아 나 그 칠리인 줄 알았어. 고기 소스 라구 소스입니다. 아. 네. 훨씬 더 풍미가 세죠. 이 프렌치 프라이는 햄버거 간에 비하면 조금 제 입에는 간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상호 보완된다는 느낌도 받으실 수 있고 여기다가 뭐 탄산음료 같이 주문하면 500원 할인 받으면서 함께 마무리를 저는 참고로 제로를 먹었습니다. 저 아스파탐 말씀하신 건가요? 예.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뭐라고 할까 햄버거집 보통 가면 이렇게 촘촘하게 그 테이블 배열이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집은 공간에 비해서 굉장히 뜨문뜨문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쾌적한 환경에서 햄버거 드실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우리 여전히 그 다방에 대한 논쟁이 좀 게시판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우산에 꽂히셨어요 지금. 그래서 두 가지 유력한 설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확실하게 이건 양산이다. 양산이죠. 말씀해 주셨죠. 김 의원님은 그 비광이다. 비광. 그것은 비광이다. 제가 들고 있는 모임. 그리고 네. 이너무님은 아니다 파라솔이다. 양손. 양산이 파라솔이. 그렇군요. 파라솔, 네, 양산, 파라솔. 양산. 네. 그러네. 파라. 파라 접두어의 쏠이네. 네. 왜 그 생각을 한 번도 못했지? 그게 원래 팔아서 양산이 그거를 그렇잖아. 한자화 시킨 거예요. 그렇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애매한데 하지만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집. 영등포 당산동에 있는 당 땡땡땡 고깃집이에요. 덩더렁덩덩. 눈꽃갈비로 굉장히 유명하고 눈꽃갈비. 이를 한정으로 판매하고 있는 아주 마블링이 굉장히 좋은 소고기 갈비인데요. 굉장히 맛있고요. 일단은 그거를 드신 다음에 실과 바늘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고기의 특유의 어떤 그 풍부한 육즙과 그 풍미를 즐기신 다음에 매콤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닭발이나 여기는 꼭 네? 돼지 껍데기를 갈비집에서 닭발을. 네. 그러니까 꼭 마무리를 또 이걸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닭발이 어울려요 여기에? 닭발 매콤하게 마무리를 해줘 깔끔하게 맺어주는 거죠. 오 희한한데. 일종의 그 교향곡의 맨 마지막에 빵빵빵 치듯이 뭘 들으시는 거예요 보통? 그 교향곡. 고양시 고향곡. 그리고 돼지 껍데기를 또 안 드실 수가 없어요. 옆에서 드시고 있으면 그걸 보면 눈이 가 계속. 그리고 돼지 그래서 껍데기는 또 마무리. 소리가 나. 빡. 그렇지. 그렇지. 여기 돼지 껍데기는 진짜 껍데기 두툼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네.
거의 우리 양갱 그 시중에서 파는 거. 거짓말. 그 두께만 에이. 해. 아니 사진 없 사진. 에이. 거짓말쟁이. 그건 거짓말이다. 에이, 좀 너무하다. 아니 이렇다니까 지금 그 과장 광고로 걸려요. 그게요. 시기에. 양념을 적셔가면서 굉장히 이렇게 약간 5도 화상 정도를 부풀려 놓은 거죠. 예. 이거 옷이 두꺼워진 건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양념을 머금으면서 두께 보세요 지금. 이게 우리가 아는 얇은 그러니까 좀 껍데기가 얇은 아니라. 양갱이 있겠지. 그렇겠지. 나 말이 안 나와. 아니야, 근데 맛있어 보여. 괜찮아 보여. 예, 가요 마요. 예. 아니 나 가고 싶어. 예. 가고 싶어. 가까워요 여기서 당산동이라니까. 당산동. 언제 여기는 한번 갈만하다. 그러면. 603번 탐감. 예. 오, 알겠습니다. 갈비 껍데기 닭발.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실과 바늘이 원래 이종 간의 가축이 다르지만 이렇게 됩니다. 아, 이 생각 못 해봤는데 그런 조합도 가능하겠군요. 나는 그냥 꼼장어 먹고 그 다음에 저기 돼지 껍데기. 네. 요 생각만 했었는데 요런 것도 있구나. 저는 그 마지막으로 진주식 냉면에 육전 하나 준비해 왔었는데 안 뭐 돼. 다음 시간에 맛집을 시간에 제가 돼.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퀴즈 정답자 2번 볶음밥이었죠. 정답자 주경란님 5080-2231 쓰시는 분 오늘 햄버거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오늘 실과 바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어요.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에만 신어. 집엔 안전함을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안전화. 생리대 못 써, 생리대 안 써. 단색 생리 팬티 해. 유해 성분 없고 보송하고 안세. 일회용 아니에요. 생리대 안 써, 생리 팬티 써. 단색 생리 팬티 해. 불편하고 불안한 그날. 생리대 안녕. 단색 생리 팬티 해. 함께해요. 자연스레 건강한다. 맛있는다. 할인 자연팔마 자연스레 건강하게 할인. 착한 닭고기 자연스레. 하림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공식 후원합니다. 담배로부터 멀어지려는 인류의 노력으로 새로운 종 노담 사피엔스가 태어났어. 우월한 폐활량, 놀라운 기억력, 지치지 않는 체력, 절대 미각과 후각까지. 노담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여줘 노담 사피엔스의 능력. 지금 노담.kr에서 보건복지부. 걱정은 저 멀리 날려버리고 행복은 더 크게 느껴봐. 걱정 없이 행복한 인생 푸본 현대생명 걱정 제로 행복 맥스. 푸본 현대생명. 저 태연이 사랑하는 또 하나의 제로는 나랑 아무것도 없다. 맘만 있다. 나랑도 사이다 제로. 떡볶이 콜 요볶이 콜. 떡볶이 사러 갈 때 요볶이. 요즘에 떡볶이는 요볶이. 떡볶이는 너도 나도 요볶이. 요볶이를 찾아줘요. 요볶이를 찾아주세요. 요볶이. 요즘 떡볶이 요볶이. SBS Love FM. Yeah. Rihanna. Good girl going bad. Take 3. Action. Ho. No clouds in my stones. 우리 한나의 엄브렐라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4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나요? 나눠주세요. 사연과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신청곡은 제목만 써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4부에서 소개되는 모든 분들에게 커피 쿠폰 바로바로 보내드릴게요.
송지혜님, 웅디 4개월 만에 온 것 같아요.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고 적응하느라 그동안 못 왔었는데 여전히 반갑게 맞아주는 웅디가 있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자주는 못 와도 종종 들을게요. 요즘 여름 감기가 유행인데 잘 챙겨 드시고 아프지 마세요. 이직을 하시고 적응하느라 이거 어떻게 적응은 이제 잘 되신 건가요? 좋은 신호겠죠? 또 이렇게 이 시간 함께 해주고 계시는 거 보니까 옮긴 회사에서도 평안하시고 또 두루두루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허지웅 씨도 왕왕 시간 되시는 대로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프지 마시고요. 1700 쓰시는 분, 지금까지 일하다가 이제야 점심 먹고 있어요. 이번 수해 방송 중 자주 언급이 된 충남 논산에 살고 있는데요. 더 이상의 비 피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문자 참여합니다. 오션의 More Than a World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논산. 건강하시고 1700님, 1700 쓰시는 분. 그러게요. 요즘 같은 때는 더 이상 언급 안 됐으면 좋겠어요. 뉴스에서. 오션의 More Than a World 신청하신 곡 지금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1277 쓰시는 분, 오늘은 대구에도 비가 옵니다. 남자친구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더 답답합니다. 방송을 빌려서 힘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쁘다 참. 두 분이 참 예쁩니다. 응원하시면서 이 곡을 신청하셨네요. 제이레빗의 모두 이루어져라. 듣고 올게요. 처음 듣는데 엄청 달달하네요. 이 정도면 치사량인데. 아이고. 8540 쓰시는 분, 웅디 건망증이 심해집니다. 자재실에 물건 가지러 가는데 동료가 말을 걸어서 잠깐 이야기하고 다시 자재실에 갔는데 뭘 가지러 왔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중에 일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휴! 느낌표를 3개 찍으신 거 보니까 많이 속상하셨나 봐요. 뭐 자연스러운 거죠. 너무 나는 건망증이 있다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다들 깜빡깜빡 하지요. 왜? 게다가 동료랑 대화를 했다면서요. 뭐 이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일반 명사가 막 떠오르지 않고 이런 것들과는 이제 다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최경숙님, 저희 집은 다세대 주택 1층인데요. 지대가 낮아서 장마철 때는 늘 불안합니다. 3일 전부터 잠을 설쳤는데 비몽사몽해요. 장마가 얼른 끝나기를. 강산에 넌 할 수 있어 신청합니다. 불안한 마음 얼른 신청하신 곡으로 치유되길 바라면서 강산에 넌 할 수 있어 듣고 올게요. 서연두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건조한 선곡으로 찌뿌드드한 몸과 끈적함을 좀 날려보려고요 하면서 라디오헤드의 하이앤드라이 듣고 왔습니다. 유지희님, 이환희님, 하미희님, 김영애님, 이순봉님, 3858, 7201 쓰시는 분 이외에 많은 분들 이 시간까지 쭉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늘 감사드립니다. 광고, 최근 발라드로 돌아왔죠. 노라조와 함께합니다. 허지웅 쇼의 두 번째로 오시는데 내일도 재밌게 즐겁게 좋은 기운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겠습니다. 1948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적재 스잔 오늘 끝곡이고요. 저는 내일 날 12시 5분 다시 돌아올게요. 연출 최다은, 작가 강미정, 최현채, 영상 김아림, 기술 김진규, 오승훈, 허지웅이었습니다.